그 경찰청 소속으로 약 25년 동안 그 안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하고 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안보대책 부분을 연구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그 12 말에는 5개 기관, 국정원, 국방부, 정보본부, 정보사령부, 기무사령부, 경찰 5개 기관이 모여서 대공 판단을 합니다. 그 대공 판단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의 대남 침투 역량과 능력을 갖다가 평가하는 자리인데요. 그때 북한의 이제 각종 대남 공작 조직들의 그 침투 역량을 가지고 우리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 북한의 중요한 정찰총국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잠수정이라든지 또는 기타 그 인력 운영 문제를 다 다루는데, 제가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왜 천안함이 그 북한 해군이 아니라 정찰총국 소속인가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제가 직접 작성을 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0분만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제독님께서 천안함의 진실을 너무 대한민국 최고 우리 해군 전문가답게 발표하셨기 때문에 저는 왜 천안함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고 왜 김영철이가 문제냐. 그 다음에 현재 북한의 정찰총국장이 장길성입니다. 김영철이가 당의 부위원장하고 통일전선부장으로 영전하는 바람에 정찰총국장이 그동안 비어있다가 그 작년에 북한 노동당 그 7차 2기 전원회의 때 당 중앙군사위원 명단에 나오면서 장길성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 장길성이가 정찰총국장입니다. 저는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장길성이는 정찰총국에서 오랫동안 뼈를 묻은 사람입니다. 40년 넘게. 그래서 장길성이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장길성이가 바로 정찰총국의 부총국장 겸 정찰국장을 하고 있었어요. 김영철 밑에서. 그래서 이 장길성이가 현재 북한의 정찰총국장인데 대남 스파이 공작 총책임자 측정인데 바로 그자가 천안함 폭침을 자행한 주범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천안함 폭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정일이가 직접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로 2010년부터는 9년부터 김정일이가 이제 북한 내부 문제, 내부적으로 후계자가 지목돼서 거기 내부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개입되어 있었고 김영철이를 통해서 정찰총국장이 이제 종합 기획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그 작전을 수행한 게 누구냐? 바로 정찰총국의 그 6개 부서가 있습니다. 5개, 6개 국인데 그 중에 정찰국이라는 국이 있어요. 이 정찰국에 또 5개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남포해상 특수부대 안에 잠수함만 전문도로 운영하는 부대가 있어요. 22전대라고 해서. 바로 22전대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연합급 잠수성을. 그래서 바로 그 지휘체계는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김영철 정찰총국장, 정찰국장 장길성입니다. 그리고 잠수 정장이에요. 이러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김영철이가 결코 천안함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 현재 정찰총국장인 장길성이가 바로 천안함 폭침의 실무주의자다라고 제가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이가 내려오자 우리 정부 당국이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에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한미 정부 당국은 이미 북한 소행이고 이게 정찰총국 소행이고 이게 연합급 잠수함이라고 이미 다 판단이 되어 평가가 끝난 사안입니다. 이 앞에 우리 기무사 방쪽 분석당장 하신 우리 이덕 씨도 좀 와 계시지만 다들 같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에 관여했다는 증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이러한 발표는 당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다르다는 겁니까? 명백한 남자를 놓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남자였고 문재인 정부 오면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당국이. 그래서 제가 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주간조선에다가 최초로 이 정찰총국 작품이고 그 근거를 댔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북한 해운도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200톤급 배수량 200톤급 미만의 잠수정은 북한 정규 해군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 정찰총국이 보유하고 있어요. 왜? 대남 침투용입니다. 북한의 공작원들을 은밀하게 국내에 침투하게 해서 대남 침투용으로 잠수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다 적었습니다. 정찰총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급으로는 상어급,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96년도에 강릉 아렌지니에 들어왔다가 암초에 걸린 그 잠수함입니다. 이게 그 잠수함이죠. 300톤급. 이게 이제 상어급 잠수함이고요. 그 밑에는 잠수정입니다. 배수량 200톤 미만. 그래서 이제 연어급, 전어급 하는데 이번에 들어왔던 이 연어급이 28m입니다. 길이가 28m짜리 연어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어, 전어를 어떻게 하느냐? 항공사진을 통해나 유성사진을 통해서 식별된 이 잠수함의 길이를 잽니다. 재가지고 이것은 이제 명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연어급이다, 전어급이다, 문어급이다, 상어급이다 정하는데 이 연어급이 28m입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제 기억으로 당시에 연어급 잠수정을 2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정은 서해안 남포해상 특수부대 가지고 있었고 한 정은 어디냐면 동해안에 448 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잠수함 침투 부대인데 그래서 동해안에 하나 가지고 있고 서해안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통상 이제 이 정찰총국이 가지고 있는 이 잠수정은 많은 총 18명까지 이제 연어급 정도의 18명이 탈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명이 뭐냐면 승조원입니다. 그 잠수정을 운영하는 승조원이고 나머지가 이제 작전 요원들입니다. 침투할 요원들. 그래서 최대 18명까지 연어급 잠수정에 탑승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28mm 공간에서 기기 빼고 사람이 그 참 18명이 있으면 매우 비좁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 잠수정 양쪽에 아까 그 659 잠수정 그걸 보여줬지만 양쪽에 어뢰 발자간이 장착되어 있는데 정찰총국에서는 이 어뢰 발자간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그 공격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많은 공작원들을 국내에 침투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뢰 발자간을 다 제거했어요. 안인진리에 나온 그 바로 상어급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해군 천안함을 폭침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뢰를 다시 발자간을 다시 장착한 겁니다. 그 승조 인력을 줄이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당시 정찰총국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장길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장길성이라는 인물이 이제 제가 제2 발표문이 사진의 언론에 좀 제가 공개를 해서 중앙일보, 그저께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됐고 어제 조선일보에 나오니까 이 기자단들이 통일부 장관한테, 통일부 대변인한테 물었어요. 천안함 폭침을 자행했다는 그 장길성이가 지금 정찰총국이 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통일부의 공식 답변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만약에 아니면요 아니라고 그럽니다. 틀린 거라고 그러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 물론 이제 아직 북한이 공식적으로 장길성이가 북한의 정찰총국이라고 공식 언론 매체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그 정보당국자라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장길성이가 바로 어떻게 해서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장길성이가 정찰총국장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통일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과학정보, 예를 들면 인간정보라든지 또는 SI 정보라든지 이런 과학정보 빼놓고 제가 25년 동안 북한을 분석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017년 10월 달에 제 7차 2기에 북한 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의 상무위원이라든지 다 모든 직책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인사 내용이 나오는데 당 중앙군사위원 명단에 새로 보선된 사람이 4명입니다. 박봉주 총리, 최용해, 그리고 정경태, 이게 국가안전보위부장입니다. 현재 국가보위상. 그리고 장길성이에요. 저는 장길성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벌써 2010년에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왜? 정찰총국의 정찰국장을 맡았기 때문에 정찰총국의 정찰국장 겸 부총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장길성이가 정찰국에서 뼈를 묻은 놈이기 때문에 놈자부터 해서 뭐 괜찮죠.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장길성이가 정찰총국장이 왔구나. 왜? 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위원 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김정은 최고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북한군에서 총정치국장, 인민무력상, 그리고 총참모장, 그 다음에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꼭 들어갑니다.
작동장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 호위사령관, 국가안전보위부장, 그 다음에 보위사령관, 인민보안부장. 그리고 당에서 2명이 들어옵니다. 당에서는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군사담당 제1부장, 군사를 지도하는 그 김영옥 대장이라고. 그 다음에 당 군수공업부에 부장이나 부부장이 꼭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부대가 2개가 있어요. 작전부대 중에. 11군단장이 들어갑니다. 11군단 내에 북한의 특수부대입니다. 우리 같은 특전사령부예요. 폭풍군단, 게릴라전 하는. 그리고 정찰총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명단이 쫙 나왔는데 딱 맞춰보니까 정찰총국장이 비어있는데 딱 장길성이가 정찰총국에서 뼈를 묻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장길성이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뭐 과학정보라든지 북한의 휴면 인간정보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봐도 제가 25년 동안 이 분야를 분석했기 때문에 딱 나오는 겁니다. 장길성이가 북한의 정찰총장이 아니면 제가 앞으로 행사를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지금 천안함 폭침 때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자가 지금 현재 북한의 정찰총장이고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 CIA하고 정찰총국 9이 가동됐다고 합니다. 그 정찰총국 9 중에 바로 장길성이가 정찰총장이고 정찰총국의 6개 부서 중에 정책국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이 정책국이 뭐 하는 부서냐? 이게 남북 대화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여기서 지금 북한하고 또 그 해외 공작국에서 미국 CIA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끝으로 한마디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44페이지부터 말이죠. 제가 68페이지, 무려 한 24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천안함이 절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33명의 명단을 냈다가 지금 공개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구체적인 그 근거입니다. 자, 우리 현재 정치인, 여기 직책이 당시 직책인데 현재 정치인만 말씀드리면은 죄송하지만은 현재 국회의장님, 정세균 국회의장님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했어요. 몇 페이지냐면요. 53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안보장사라고 그랬어요. 천안 사건이. 그래서 이 정세균, 그다음에 박지원, 천정배, 정동현 국회의원님 현재 이런 분들 여기 다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뒤로 가보면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도 그 당시에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63페이지 나옵니다. 한미 공동 작전 중에 북한이 도발했을 가능성은 없다. 서울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께서도 당시에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했어요. 도대체 후배를 어떻게 보려고 하는 이런 말을 하시는지 이런 식으로 이 북한 관련 가능성은 무슨 매우 위험하다. 여기 보면은 33명을 제가 여기다가 명단을 수록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남겼습니다. 이 근거를 남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법적으로 그들을 각종 의혹과 괴담을 유포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적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가지고 역사적으로라도 그들을 응징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